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비숍님의 포트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백룡순천님께서 오늘 포트에 변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백룡순천님께서는 지금 현재 부산산업과 메디포스트를 30%씩 들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오늘 메디포스트를 30% 전량 팔고요. 새로운 종목을 사신다고 합니다. 메디포스트를 현재가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종목을 사십니다. 우리산업을 현재가로 30%를 매수를 하시고요. 또 한 종목이죠. 제너시스템즈를 현재 가격에서 30%를 매수를 하십니다. 부산산업 30%, 메디포스 30%, 60%의 비중이 있으셨는데요. 그중에서 메디포스를 30% 파시고 우리산업과 제너시스템즈를 30%씩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은 10% 정도가 남게 되겠죠. 예, 우리산업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확인을 해드릴게요.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6,000원, 손절가 2,900원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제너시스템즈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가로 역시 30% 매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목표가는 6,000원 제시를 하셨고요. 손절가는 3,300원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비숍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봐야겠죠. 들고 계셨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비숍님께서는 제일기획 40%, 두산건설 30% 현금 비중이 30% 있으셨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기획부터 보겠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셨던 가격이 13,000원이었고 현재 1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제시해 드렸던 대로 손절가인 12,500원 이탈 전량 매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이 오늘 매도가 됐고요. 두산건설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건설은 4,315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고 현재까지 그냥 들고 가셔도 될 만한 가격대에 있습니다. 목표가 6,000원 제시를 하셨고요. 손절가는 4,100원을 주셨습니다. 자, 비숍님, 네. 제일기획이 아쉽게도 손절 처리가 됐는데요. 오늘 일장이 밀리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손절 처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일기획 다시 한번 흐름 짚어주시고요. 두산건설도 함께 좀 봐주세요. 네, 제일기획만 국한해서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고요. 예. 지금 시장이 이제 지수의 예측을 계속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1650 정도까지 이제 저점을 확보를 하는 그 마지막 그 바닥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동안 이제 1650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집을 천천히 하실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요. 제일기획도 마찬가지의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달리던 위에서 달리던 종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전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라든가 어떤 액분 이후의 저평가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바닥권을 이탈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 시장에 어떤 교란이 있고요. 흔들림 자체가 마지막 흔들림이 되겠죠. 1650선을 오늘 찍고 올라왔는데 이런 정도의 흐름이 있고 할 적에는 달리던 녀석들만 달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같이 어떤 투매라는 흐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룰이 그러니까 이제 손절 처리를 한 4, 5%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일기획은 좋은 회사라는 건 익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내수 진작이라는 부분에 제일기획이 상당히 크게 수익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액분이라는 부분도 있고 삼성생명 상장으로 따르는 어떤 자회사들의 가치 반영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반영할 때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흐름은 바닥권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가지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제일기획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비숍님, 네. 제일기획이 매도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현금이 70%로 늘어나게 됐거든요. 예. 오늘 새로운 종목을 어떻게 사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사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 사야 되는 날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요 시스템 자체가요, 이렇게, 장의 막판에 흔들림이라는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절을 저 아래다가 설치를 해 놓을 수도 없고요. 예. 그렇다고 속성상 제가 표상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중장기형 종목들로 이렇게 세팅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조금만 개별 종목의 시세를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 더 보고요. 이제 시장은 돌아설 것으로 봅니다. 돌아서게 됐을 때 뒤따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비숍님께서는 오늘까지 두산건설에만 30% 정도의 주식 비중을 갖게 되셨습니다. 자, 비숍님의 포트폴리오를 짚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예, 동양철관이 들어와 있는데요. 1230원에 70%를 사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동양철관부터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동양철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이제 포철이라는 부분이 앞부분에서 치고 달리면서요, 굉장히 바닥권에 나름대로는 조정을 받고 있다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한마디로 규정을 지을 수 있겠고요. 시장 자체가 내릴 때 오르는 종목이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는 솔직히 좀 맞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내릴 때 올라가는 종목에는 일단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동양철관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패턴 자체는 그동안 쭉 만들어놨던 아주 장기간의 박스권이 앞에 보이시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한 1,400원을 상단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하단으로 한 1,200원 정도 설정이 되는 그런 박스권 부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의 어떤 좀 흔들림이라든가 지난 한 2주 동안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2주 동안의 조정 기간 동안 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에너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 정도를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는 이런 개별 종목은 좀 바투 손절을 책정하시는 게 좋고요. 1,35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책정을 하시고요. 오늘서부터요. 이 1,350원을 깨지지 않는다면 윗부분에 1,400원을 돌파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1,700원이 목표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스권의 높이 부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목표가는 1,700원, 손절 가격은 1,350원 이렇게 설정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차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대한생명을 보겠습니다. 대한생명을 7,700원에 60%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대한생명도 짚어주세요. 네, 생명보험사는 지금 이제 출구 전략 가능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더블딥 가능성도 동시에 나옵니다. 더블딥이라는 것이 이제 가시화된다면 출구 전략은 당연히 대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더블딥으로 갈지 안 갈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존의 경기 회복 그 수준 자체가 속도감이 처지다 보니까는요 중간에 나름대로 반대 의견, 그러니까 이건 더블딥이다, 다시 시장이 또 꺾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을 한 일주일 정도 겪고 계신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미국이라는 부분이 어제 휴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개장을 하고 올라가고 그럴 때 반등을 할 수 있다면은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스페인 문제도 거의 해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냥 막연하게 경기 둔화라든가 고용지표의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유로존의 문제가 다시 또 더블딥 가능성을 또 얼핏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분명히 시도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감이 잡힐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일 있고 선물 옵션 만기일 있고 또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장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을 위한 초석이요 어떤 뭐 뉘앙스가 풍기는 발언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현재 삼성생명, 대한생명, 동양생명들은 현재 시장에서 지수 흐름과 그렇게 많이 타지 않고 오히려 시세를 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들여다보시면요. 상장 이후에 뭐 줄곧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에서 다시 올라와서 지금 9,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그런 양상이 되겠는데
현재 그 위에 있는 9,000원이라는 라인을 이제 돌파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말씀드린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목요일에 그 결과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인데 그렇게 돼준다면 현재 패턴은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요거는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 길게 보아주신다고 하면은요. 출구 전략이 대두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물가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경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라는 것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본다면 현재는 쭉 끌고 가도 되는 차트나 좀 민감하게 구시는 분이라면 9,000원대를 전후하여 이번 주 목요일에 이야기 결과나 이런 뉴스들을 잘 읽어보시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사시든가 아니면 괜찮다 싶으면 밀고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요. 12,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넓게 보고 가는 패턴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돋보이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LG전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2%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매수하신 분의 평균 단가를 보겠습니다. 주식 초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95,000원에 80%를 갖고 계십니다. 얼마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봐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오늘 들어간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비중이 꽤 많으시니까요.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네, LG전자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나쁘다고 할 때 사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4, 5일 전에 추천이 나간 상황인데요. 잘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목표가액은 최대 13만 원을 잡으시라고 이미 그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기억하실 부분은 중간 부분에 11만 원 있거든요. 11만 원. 11만 원 가격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가깝게는 넘기 힘든 라인은 현재 96,000원입니다만 10만 원을 돌파하기가 좀 힘이 들 테니까 어떤 설계가 가능하냐면 차트를 잠깐 보시면 10만 원에 금 하나 거놓으시고요. 11만 원에 거놓으시고 13만 원을 목표가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패턴 자체가 맞고요, 내리고요, 오르고 또 내리고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체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다면은 짧게 끊었다 또 사줄래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유 귀찮아 난 그냥 밀고 갈래 이렇게 하셔도 되는 패턴이 LG전자가 아니냐 판단을 해봅니다. 중간 부분에 급속도로 급등을 할 수도 있는 패턴이 뭐냐면 이제 휴대전화 부분에서요 뒤쳐졌던 부분이 이제 요새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조금 각광을 받게 된다면은요 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설계해드린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방송 중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